봅시다. 실전 테스트 1의 집합명제 파트입니다. 7번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 2, 3, 4, 5, 6번이 다 쉬운 건 아닌데 여기가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네, 우선은 모두 다 풀어주긴 뭐하고 7번에 대한 얘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자. 부분집합 중에서 우선 조건 있는 걸 다 살펴봅시다. A라는 놈이 전체 집합처럼 작용을 하고 X라는 놈이 A의 부분집합. 근데 같지는 않대. 전체 집합에서 x라는 놈을 제외하니까 4개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즉 어떻게 돼? x라는 것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뭐 a는 이미 몇 개가 돼 있어? 7개가 돼 있죠.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것이 3개, 4개, 5개, 6개, 7개인데 7개는 안 될 것 같아. 왜냐면은 같지는 않다고 얘기했거든. 괜찮아요? 아, 그렇게 되는구나. 같지는 않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거다? 3개부터 6개까지. 모든 원소의 합은 짝수이다. 분류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부분집합 만들 건데 봅시다. 그러면 지금 A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홀수와 짝수를 써보도록 합시다. 뭐 너무나 당연하게 1, 2, 3, 4, 5, 6, 7 A란 집합이 1, 2, 3, 4, 5, 6, 7이죠. 그러면 홀수라는 게 좀 중요해요. 짝수라고 하는 것은 백날 더해봤자 홀수가 짝수로 바뀌는, 짝수가 홀수로 바뀌는을 영향을 주지 않는데 홀수라는 놈은 더해주는 순간 홀수는 짝수가 되고 짝수는 홀수가 되겠죠. 그럼 우선 따지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들은 n의 x라고 하는 것이 몇 개? 아까도 얘기했듯이 4개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4개였을 때 nx는 몇 개야? 3개. 그 다음에 4개, 그 다음에 5개, 6개 같을 수는 없으니까 부분집합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 됐죠? 그럼 우린 생각을 한번 해볼게. 홀수를 그냥 별표라고 한번 하고 짝수를 동그라미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3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는 경우는 짝수를 3개를 더해도 되지. 그러면 별표는 2개가 쌍으로서 홀수도 2개, 짝수 하나인 경우도 되겠죠. 원소 3개는 이렇게 만들었네. 원소 4개인 경우는 어떻게 돼? 지금 동그라미 짝수가 4개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홀수 2개, 짝수 2개가 있어야 되겠네. 이 방법 말고는 없지. 그죠? 하나 더 있죠. 홀수가 4개인 케이스. 괜찮아요? 원소가 5개야. 그러면 홀수는 말 그대로 짝수가 있어야 되니까 4개에다가 짝수가 하나, 2개에다가 짝수가 3개. 말고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짝수가 이미 3개밖에 없으므로. 6개 되는 건 어떤 거다? 홀수가 4개에다가 짝수가 2개가 되는 거. 홀수가 2개, 짝수 4개를 만들려고 하니까 없지. 우린 생각을 한번 해볼게. 너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야, 더럽게 많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첫 번째 케이스. 짝수가 3개가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되겠죠. 두 번째. 홀수가 4개에서 2개다. 원래 사시이라는 걸 쓰면 참 좋은데 난 만약에 이걸 몰라. 모르면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사시를 모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세보면 되죠 뭐. 어떻게 돼? 써볼게요. 1315 17 35 37 57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된다는 얘기죠. 6가지. 그 다음에 짝수 동그라미에서 골라오는 방법은 3가지. 그럼 세 번째 한번 가볼게. 홀수에서 2개를 골라라. 지금 베꼈네. 6가지. 짝수 3개에서 2개를 고른 경우 세보면 이거 3가지밖에 안 나와. 2, 4, 2, 6, 4, 6. 네 번째. 홀수 4개를 모두 갖고 오는 경우 한 가지. 이건 없죠 뒤에. 다섯 번째. 홀수 4개를 모두 갖고 오고 짝수를 하나 갖고 오는 방법은 3가지. 여섯 번째. 홀수 2개 갖고 오는 거 아까 훔쳐 썼네. 6가지. 짝수를 3개 갖고 오는 방법 한 가지. 일곱 번째. 홀수를 4개 갖고 오는 방법은 한 가지가 되겠지 뭐. 짝수 2개를 갖고 와라. 아까 3가지 빌려 썼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걸 다 더해야 답이야. 1 더하기
18, 두 번째 거, 세 번째 18, 네 번째 거 1, 다섯 번째 3, 여섯 번째 6, 일곱 번째 3 이렇게 돼 있네. 됐죠?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산수 되게 못하는데. 그러면 20, 38, 41, 47, 50. 아싸, 답은 50이 되겠네요. 50이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도 약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아마 마플 시너지, 제 S3 반을 수업하다 보니까 마플 시너지에 비슷한 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자. 우선은 x는 u의 부분집합이다까지는 됐죠. x차 a하고 x차 b는 똑같다. 그럼 x가 뭔진 모르겠지만 a에 제외돼 a를 제외한 거하고 b를 제외한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그냥 샘플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이런 거 문제 있을 때 먼저 써보고 u는 그냥 1, 2, 3, 4, 8, 9, 10 이렇게 써볼게요. 헷갈리면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그래, 여기 부분집합이야. 만약에 x라는 곳에 7이 있다고 칩시다. x라는 곳에 7이 있어. 그럼 a를 제외해도 뭐 7은 살아있네? x에 7이 있어. b에 7 없으니까 7 살아있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x에 a가 있는 1 또는 2, 그래 1이 있다고 치자. x에 1이 있어. 1이 있으면 여긴 a에 의해서 사라지지. 그럼 여긴 1이 없네. 근데 오른쪽은 1이 있네. 뭔 얘기인지 해가나 다시 한번. x라는 곳에 예를 들어서 x라는 것이 1이 있었다고 칩시다. 좌변은 어떻게 돼? 좌변은 a에 의해서 그 1을 요거 때문에 만들어 본 거야. 그럼 왼쪽은 1이 없지요. a에서 지워줬으니까. 근데 오른쪽은 b에서 지워줄 수가 없으니까 1이 있죠. 그럼 두 개가 같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그러면 x라는 곳에는 뭐가 있으면 안 된다? 1하고 지금 a에만 있는 거 2도 똑같은 방법이죠. 그죠? 오른쪽에 적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5도 6도 똑같은 방법일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4도 그렇고 만약에 x에 a하고 b의 공통 부분인 3이 있었다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왼쪽에 3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a에서 3을 날려주잖아. x에 3이 있어도 어차피 날려주잖아. 그럼 어떻게 돼? 3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얘기가 되겠죠. 근데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원소의 개수가 3개래. 아, 그렇구나. 그러면 x는 n개이고 n의 모든 원소의 합의 최소값을 찾아라. 그럼 우린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되겠네. x에는 무엇이 있다? 무엇은 없다? 1과 2와 4와 5와 6은 반드시 없어야 돼. 그런데 3, 지금 1, 2, 3, 4, 3 있고 5, 6, 7, 8, 9, 10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란 얘기가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를 잡아라? 최소값을 잡아라. 근데 원소의 개수 몇 개야? 3개야. 그럼 제일 작아지는 놈만 골라오면 된다란 얘기네. 그럼 뭐 고르면 돼? 3, 7, 8 고르면 되겠죠. 이거는 문제를 쓰는 것보다 약간의 좀 논리적인 거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럼 x라고 하는 것이 최소값이 되기 위해선 3과 7과 8이 들어오면 되겠네. 원소의 최소값의 합은 어떤 거다? 18이 되겠네요. 집합 x의 개수는, 그럼 집합 x의 개수는 n개이다. 이거 최대 최소가 아니니까. 그러면 너희에서 몇 개만 갖고 오면 된다? 3개만 갖고 오면 된다. 사실은 5시 3을 찾아도 되는데 그리고 5시 3 10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됐어요. 따라서 어떤 거다? 지금 개수는 10개이고 18개를 더하니까 28개가 되네요. 그 다음 문항도 한번 살펴보니까 합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0번이야. 이게 합에 대한 것은 조심해야 될 게 합하고 원소의 개수, 뭐 그런 원소의 부분집합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나 그런 거는 의미 없고 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때의 값만 좀 따지는 거니까 10번에 대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차근차근 가볼게. 약간의 좀 논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A와 B가 NA 플러스 NB하기 무슨 뜻이에요?
A하고 B는 서로 소이다 라는 얘기가 됐겠지. 그러면 SA와 B는 아니 여기 원소의 합하고 여기 원소의 합하고 더한 게 똑같으니까 기억은 그냥 무조건 맞겠다. 됐죠? 그러면 A교 B의 합은 니은으로 한번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볼게.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A하고 B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어디의 합이다? 여기의 합이다. 공통 부분의 합은 지금 S의 A합 B 전체 합에서 S, B 합을 뺀 것이 똑같냐? 원소로 따져봐도 이것은 문제될 거는 별로 없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대해서 원소를 모두 더했어. 이 원소를 모두 더한 것은 전체 원소를 모두 더한 다음에 B에 대한 것의 총 합을 날려버리면 이것은 뭐 내용적으로는 똑같으니까 니은은 그냥 받아들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디귿 때문에 그래. 디귿은 얘네들에 대해서 합이 크다고 했었을 때 반드시 개수도 적용되는 놈은 아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 합에 대한 거는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 원소의 개수하고 얘기가 좀 다르다.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겠죠. 문제를 보니까 좀 매콤한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 11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연수에 대해서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fn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건 좀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맨 처음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를 것 같아가지고 n제곱의 1의 자리 숫자를 f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n이 5였어. 5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 뭐 6으로 하자. 6, 7. 7의 제곱의 1의 자리 숫자는 어떤 7, 7에 49니까 9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럼 여기 어떤 거다? x를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잘 안 되면 하나하나씩 좀 넣어보는 것도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뭔 얘기인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k가 자연수니까 x를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k가 1이었어요. 그러면 1제곱의 1의 자리 숫자니까 f의 1은 얼마야? 1이 되겠지 뭐. f의 2는 얼마야? 얘네들은 지금 4가 되겠지 뭐. 1의 자리 숫자니까. f의 3은 제곱했을 때 1의 자리 숫자니까 9가 되겠고, f의 4는 4, 4, 16이니까 6 되겠고, f의 5는 5, 25, 5가 되겠고, f의 6은 6, 6에 36, 6 되겠고, f의 7은 7, 7에 49,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그럼 맞으면 8, 8, 64. 그럼 나오는 놈이 몇 개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제곱수였으니까 그럼 어쨌거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x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1 되고 4 되고 6 되고 9라는 걸 봤을 때 더 이상 나올 리가 없겠죠. 아, 5 하나 있구나. 미안. 이거는 요걸 썼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운 문제지. 6하고 9. 됐죠? 모든 원소의 합을 좀 따져보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1, 4, 6, 10, 20, 25가 되겠네. 모든 원소의 합은 어떤 거다? 25가 되겠고, 지금 nx라고 하는 것은 몇 개가 된다? 얘네들은 뭐 지금 nx라고 하는 것은 몇 개야? 5개가 되겠네요. 그죠? 원소의 합은 x를 빠뜨린 게 하나가 있네요. x가 하나가 또 나오는 거 있습니다. 뭐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f의 10은 얼마가 돼? 0이 됐겠지. 여기 하나 또 있네. 0이네. 개수가 몇 개가 된다? 6개가 되겠네. 됐죠? 그 답이 31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을 봤을 때 눈에 띄는 문제가 뭐 산술기하 문제 뒤에 한 문제 풀긴 하겠지만 수직선 문제는 뭐 능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17번 문제를 보는 건 좀 어떨까 싶어요. 이게 말장난 문제지, 그지? 17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는 그냥 막내 문제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수, 영수, 미정, 나래 네 사람이 각각 서로 다른 과일 3개씩을 나누어 먹었다. 그럼 과일이 뭐가 있냐면은 사과, 바나나, 딸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배. 4종류가 있네. 서로 다른 과일 3개씩 나누어 먹었다. 그러면 철수 기준으로 보면 4개를 다 먹을 수는 없겠죠? 이 중에 3개의 과일을 먹었다.
그죠? 그리고 철수는 사과 바나나 하나를 먹었다. 그럼 표를 만들어 보는 경우밖에 없겠네. 미정이가 사과를 먹었다고 할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표로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어,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 되게 적어요. 이유는 학교에서 소개했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여기 철수, 어, 영수, 미정, 나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과 3개, 바나나 4개, 딸기 3개, 배는 2개 뭐 이렇게 있네요. 그럼 철수하고 영수하고 뭐 미정이하고 나래가 먹을 수 있는 건 몇 개씩? 어쨌거나 과일 3종류를 먹는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철수가 뭐 먹었는지 볼까? 철수는 사과와 바나나 하나 먹었대. 영수는 딸기 하나 먹었대. 미정이는 배를 하나를 먹었대. 나래는 바나나하고 딸기를 먹었대. 그리고 미정이가 사과를 먹었다고 가정을 했어.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 그러면 나머지에 이제 채워 넣는 거야. 뭔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하나를 누가 먹고 누가 먹는지 이걸 채워 넣는 거랑 약간 좀 논리 문제죠.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뭐 앞선 문제에서 뭐 몇 개씩 먹었다 뭐 그런 얘기는 없겠고 3개만 먹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 그러면 철수가 만약에 어 철수가 배를 먹었다라고 하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 뭐 위에 거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철수가 배를 먹었어. 배는 다 먹었네. 그지? 그럼 영수는 과일을 2개를 더 먹어야 돼. 그럼 배는 먹을 수 없고 사과하고 바나나를 먹을 수 있겠네. 지금 철수가 배를 먹었다는 가정하에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사과 끝났고 배 끝났고 그 다음에 딸기랑 바나나가 있겠네. 그럼 미정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다? 딸기나 바나나를 하나를 먹는다라는 얘기인데 문제가 오류가 생기죠. 만약에 미정이 바나나를 먹었다고 쳐봐요. 그럼 나래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사과 다 끝났고 배 다 끝났으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어떤 거다? 배를 먹었다는 요 논리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다 거꾸로 지워보도록 할게. 그러면 어디에다가 한번 가보자. 그러면 철수가 딸기를 먹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 딸기 끝났네. 영수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근데 영수는 딸기를 먹을 수밖에 없겠다. 왜냐면 아까 배를 먹었을 때 문제가 생겼죠. 배를 먹으면 안 됐고 항상 옳은 것은 2번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어쨌거나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딸기 끝났어요. 영수가 먹을 수 있는 건 사과나 바나나나 배를 먹을 수 있겠다 라는 거네. 그럼 만약에 영수가 사과하고 배를 먹었다면 오케이 사과 끝났어. 배 끝났어. 그리고 미정이는 바나나를 먹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얘기가 되겠네. 그지? 그러면 나래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거다? 나래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지금 먹을 수 있는 게 없네. 근데 만약에 이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까? 영수가 배를 안 먹고 바나나를 먹었다라고 하면은 나래가 배를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지. 문제가 좀 똥같네. 그럼 어쨌거나 하나 확실하게 맞는 거는 지금 철수가 딸기를 먹었다는 것이 가장 맞고 영수는 배를 먹었다. 영수는 배를 먹었다 하면 안 되겠죠. 나래는 사과를 먹었다 안 되죠. 나래는 배를 먹었다 라고 하는 것도 5번도 맞는 얘기가 되겠는데 그럼 5번은 지금 나래가 배를 안 먹었었을 때 성립되는 거 거꾸로도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첫 번째 문제에서 철수 기준으로 철수가 배를 먹었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철수는 반드시 배를 먹었을 때 문제가 생기니까 철수는 반드시 딸기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 답인데 오류 때문에 해서 답은 2번이긴 한데 5번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나래가 배를 안 먹고 이게 완성이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면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 나래가 배를 먹는 게 아니고 먹을 수 있는 건 사과를 먹었다. 이제 세모로 가볼게. 그럼 사과 끝났어. 지금 미정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나나나 딸기. 만약에 바나나를 먹었다고 치자. 명수는 두 개를 먹어야 돼. 사과는 끝났고. 그러면 바나나하고 배를 먹을 수밖에 없겠다. 그지? 철수가 어머 딸기를 먹어도 되네. 나래가 무엇이다. 나래가 사과를 먹어도 답은 만들어지네. 그래서 요거는 오류였겠다. 답은 철수가 딸기를 먹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문제를 살펴봤을 때 뭐 19번의 필요 충분 조건 요거는 문제 기본적인 거니까 어느 정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 산술기하 문제 하나 정도만 더 봐드리도록 할게. 이게 21번 문제 꼭 봐야 돼. 좌변 우변 정리하는 거. 이 문제하고 22번 문제 21번은 답안지를 보더라도 그냥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테니까 뒤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뭐 2회나 3회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한번 소개를 할게요. 22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2번 같은 문제가 되게 귀찮게 하는 문제야. 뭔 얘기냐면은 A하고 B를 곱했었을 때 이놈은 A하고 B를 곱한 것이다. 즉 무엇을 한번 해봐라? 인수분해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뭐. 근데 인수분해가 그래 인간적으로 그렇게 불편한 놈을 주진 않았네. 치환이 가능하니까 치환이 가능하죠. 그러면 이걸 A로 놓게. A 제곱 플러스 5A 플러스 4 즉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4 그나마 양심적이다. 그러면 여기가 뭐가 정리가 되냐면 AX하고 좀 진하게 쓸게요. 너무 아닌가? 어이구 만년필은 아니겠죠. 보자. A의 X하고 B의 X를 곱한 것이 A 플러스 1이다. A가 어떤 거냐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과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두 가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 지금 A0가 4였다고 하는 거니까 네가 AX가 될 수밖에 없겠고 네가 BX가 될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앞에서는 뭐 하진 않았지만 절대부등식 자체로 보면은 너희들 완전 제곱을 해도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거야. 항상 양수야. 판별식 D가 0보다 작을 거야. 항상 양수야. 즉 양수 조건이란 말을 안 하고 얘네들 완전 제곱했었을 때 이것을 완전 제곱을 이용해서 풀었을 때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 조건을 안 쓰더라도 이게 양수인 것을 확인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슨 꼴이다? 양수 조건이고 합에 대해서 물어봤고 분모가 제일 작은 값이 면은 분수는 최대를 갖죠. 산술기하 쓰란 얘기야. 오케이? 그 우리 문제는 뭐냐면 ax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 ax와 bx는 어떻게 된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의 최소값을 잡으면 돼요. 분수로 잡으면 그게 최대가 되니까 산술기하는 무슨 꼴? 역수꼴이죠. 그럼 정리를 한번 할게. 플러스 1이 나왔으니까 너희도 1로 고치고 플러스 3으로 하면 되네. 괜찮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산술기하를 써보면 합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곱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요? 뭐 그냥 식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는 어떤 거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곱이니까 2라고 씁시다. 그럼 따라서 분모의 최소값은 어떤 거다? 2 플러스 3이 최소값이고 분의 1이니까 너희가 최대값일 거야. 오케이. 그때 x값의 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얘네가 2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 그때의 문제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언제인지 물어보는 거죠. 언제냐면은 산술기하 쓴 이 두 놈이 똑같았었을 때야. 똑같다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두 개 더해서 2가 되니까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뭔 얘기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었어. 즉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었어
라는 얘기가 되겠죠. x값의 합은 얼마가 돼? x는 0과 1이니까 합은 1이 되었겠네. 오케이. 그럼 따라서 어떻게 돼? 최대값은 5분의 1이고 맞나요? 그때의 값의 합은 잠깐만 답이 왜 틀렸나 했다. 잘못 봤네 문제를. 너 안 봤다. 미안해요. 그럼 4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 너희가 4네. 그 지금 산술기하 값이 달라지겠네. 여기까지 맞는데. 그럼 좀 지워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여기서부터 틀렸네. 뭐 내용은 다 똑같긴 하지만 보자. 그러면 여기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곱이니까 어떤 거다? 4. 즉 여기의 값은 얼마요? 여기의 값은 4가 되겠네. 따라서 4 플러스 3이 최소값인데 분의 1이니까 최대값. 너희가 m값이 되겠네. 괜찮아요? 그럼 아까 했었던 걸 좀 이어서 얘기 한번 해볼게. 언제? 너희 둘이 똑같을 때. 얼마로 똑같을 때? 절반이 다 더한 게 4니까 절반이 얼마? 2로 되는 걸 찾으면 되잖아. 괜찮아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 여기 이렇게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2가 되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다.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 두근의 합은 x의 합은 근계수로 따지면 1 이렇게 되겠죠. 됐네. 28 곱하기 m값은 7분의 1 플러스 1 4 플러스 1이니까 답은 5.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회차 문제가 제 시간에 풀었으면 좋겠어요. 좀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어. 그리고 읽을 거리가 많아.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서 많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중에서 뭐 아까 봤었던 7번 같은 경우는 순열 조합을 모르면 좀 힘들고 그리고 11번은 풀어보면 되게 간단한데 쌤도 아까 실수했네. 0이라는 거 못 찾으면 답이 오답 나올 수 있겠고 그리고 10번 문제는 읽어보면 되게 편하게 나오는 문제고 나머지 문제는 좀 중첩된 게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2회나 3회에서 좀 독특한 게 나오면 그때 또 다시 보도록 합시다.